안녕하세요. 캐나다 재활치료사 엘리샤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왜 이 치료를 받는지 정확히 모르겠더라. 저는 이 11년간 재활치료 현장에서요,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봤는데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이 통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환자 본인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이 강의는 단순한 이론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통증을 진단하고 마사지하고 그리고 재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실전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여정 함께 해주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재활치료 엘리샤예요. 자, 이번 강의에서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재활치료의 기초 이론을 배워볼 건데요. 이 첫 시간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에이, 해부하기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걱정 마세요. 의대생처럼 라틴어 이름을 외우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걸 먼저 알려드리냐면, 우리 몸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나면 나중에 왜 어깨가 아플까? 왜 무릎이 시큰거릴까? 이런 것 같은 질문에 스스로 이제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집의 구조를 알면 어디가 고장 났었을 때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 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계 함께 탐험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몸에 뼈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성인 기준으로 약 206개예요. 와, 그렇게 많아요? 라고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태어났을 때는 약 27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뼈가 줄어든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맞아요. 자라면서 일부의 뼈들이요, 서로 붙으면서 206개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뼈는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만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역할은 우리가 잘 아는 지지 기능이에요. 이 뼈가 없다면 우리는 해파리처럼 흐물흐물할 거예요. 이 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고 걷고 뛸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보호 기능이에요. 두개골은 우리의 소중한 뇌를 감싸서 보호를 하고요. 갈비뼈는 심장과 폐를 지켜줘요. 마치 몸 안에 갑옷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 혈액 생성 기능이에요. 뼈 안쪽에 골수라는 곳에서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요. 뭐라고요? 뼈가 피를 만든다고요? 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백혈병 같은 혈액 질환이 있을 때 골수 이식을 받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미네랄 저장 기능이에요. 뼈는 칼슘과 인 같은 중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하면요, 뼈에서 꺼내 쓰고 남으면 다시 저장을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운동 기능이에요. 뼈는 근육이 붙을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해요. 근육이 수축하면서 뼈를 당기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뼈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겉면은 치밀골이라고 하는 단단한 층으로 덮여 있어요. 이게 뼈를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마치 건물의 외벽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안쪽에는요, 이제 해면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름만 들으면은 스펀지면 약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해면골, 이 스펀지 구조가 오히려 충격을 흡수하면서도 무게는 가볍게 만들어주거든요. 이게 자연이 만든 완벽한 설계예요. 벌집 구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가볍지만 엄청 튼튼하잖아요. 뼈의 안쪽, 가장 안쪽에는요, 골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혈액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뼈들이 만나는 곳을 우리는 관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관절이 없다면 우리는 로봇처럼 뻣뻣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관절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깨처럼 자유롭게 360도가 돌아가는 관절이 있는가 하면 무릎처럼 한 방향으로만 구부러지는 관절도 있죠. 팔꿈치도 그렇고요. 이 관절의 표면은요, 연골이라는 미끄러운 조직으로 덮여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뼈끼리 직접 부딪히지 않게 해주고 충격도 흡수를 해주거든요. 이 연골은
마치 자동차의 쇼크 업소버 같은 거예요. 이게 닳으면은 관절염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관절 주머니 안에는요, 활액이라고 하는 윤활유 같은 액체가 있어요. 이게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기계에 기름을 치는 것처럼요. 우리가 흔히 겪는 많은 통증이 사실 골격계의 문제에서 시작이 돼요. 관절염은 뭐예요?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겁니다. 이 골다공증은요, 뼈가 약해져서 생기는 거고요.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 쿠션이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정상적인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해요. 그래야 이 부분이 문제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각 부위별로 자세히 다룰 건데요. 오늘은 일단 우리 몸에 뼈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만 기억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뼈는 단순한 기둥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지키고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피까지 만드는 놀라운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근육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몸에는요, 3가지 종류의 근육이 있어요. 각각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골격근이에요. 여러분이 근육 키우자라고 할 때 말하는 바로 그 근육이에요. 뼈에 붙어 있어서 골격근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거든요. 팔을 구부리고 펴고 다리를 움직이고 얼굴 표정을 짓는 것도 다 골격근 덕분이에요. 우리 몸 전체 무게의 약 40%가 골격근이에요. 엄청 많죠. 두 번째는요, 심장근이에요. 이 심장근은요, 이름 그대로 심장에만 있는 특별한 근육인데요. 평생 쉬지 않고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피를 온몸에 펌핑을 해요. 우리가 잠을 자도 의식이 없어도 심장근은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고마운 근육이죠. 자, 세 번째는요, 평활근이라고 하는 건데요. 위장, 혈관, 방광 같은 내장기관의 벽을 이루는 근육이에요. 이것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움직이거든요. 음식을 소화시키거나 혈압을 조절하는 것도 평활근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재활치료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건 골격근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근육은요, 수많은 근육 섬유가 다발로 묶여있는 구조예요. 마치 밧줄이 여러 가닥의 실로 이루어진 것처럼요. 각 근육 섬유 안에는요, 이제 액틴과 마이오신이라고 하는 단백질 섬유가 있는데요. 이 두 섬유가 서로 미끄러지면서 근육이 수축을 하는 거예요. 신경에서 신호가 오면 근육이 수축하고 신호가 없으면 이완이 돼요. 엄청 정교한 시스템이죠. 근육이 수축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근육세포 안에는 ATP라고는 에너지 화폐가 저장되어 있거든요. 운동을 많이 하면 이 ATP가 소모가 되면서 우리가 피로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힘들다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근육과 뼈를 연결해 주는 게 바로 힘줄이에요. 영어로는 텐던이라고 하죠. 이 힘줄은요, 근육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탄력적이에요. 이 근육이 수축을 할 때 그 힘을 뼈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킬레스건, 회전근개, 슬개건, 이런 용어들 들어보셨나요? 다 힘줄을 말하는 거예요. 이 힘줄이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은 멀쩡해도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줄 손상은 치료가 좀 까다롭습니다. 근육은 보통 2개 이상의 뼈에 붙어 있는데요. 한쪽을 기시부라고 하고 다른 쪽을 정지부라고 부르는데요. 근육이 수축을 하면 정지부 쪽 뼈가 기시부 쪽으로 당겨지면서 관절이 움직이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요, 이 근육이 혼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팀을 이뤄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팔을 구부릴 때는 이 이두근이 수축하고요. 뒤쪽에 있는 삼두근이 이완을 해요. 반대로 팔을 펼 때는요, 삼두근이 수축을 하고 이두근이 이완이 되죠. 이렇게 서로 반대 작용을 하는 것을요, 길한근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균형을 맞춰가며 정교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근육만 과하게 발달되거나 긴장하게 되면 불균형이 생기고 이게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재활치료에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둘 다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 균형 때문이에요. 또 큰 근육이 주로 일을 하고 작은 근육들이 그걸 보조하고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작은 근육들을요, 안정화 근육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게 약하면 큰 근육이 아무리 강해도 부상 위험이 높아져요. 나중에 각 부위별로 다룰 때 어떤 근육들이 협력하는지 자세히 보게 될 거예요.
근육이 엔진이라면 신경계는 그 엔진을 제어하는 컴퓨터예요. 우리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말해요. 여기가 모든 명령의 본부예요. 손을 움직여라는 결정을 내리는 곳이죠. 이 말초신경은요, 온몸에 퍼져 있는 신경들이에요. 중추신경계와 몸의 각 부위를 연결하는 전선 같은 거거든요. 이 신경은요, 두 가지 신호를 전달을 해요. 하나는 운동신경으로 이제 뇌에서 근육으로 움직여라는 명령을 보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감각신경으로 피부나 근육에서 뜨거워, 아파 같은 정보를 이제 뇌로 보내는 거예요. 신경이 눌리거나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린 느낌, 마비, 통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손목, 터널 증후군, 좌골 신경통, 목 디스크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다 이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문제예요. 재활치료에서는요, 신경이 눌리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통증만 없애는 게 아니라 신경이 다시 자유롭게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 신경은 생각보다 예민해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을 하면요, 쉽게 압박을 받거든요. 그래서 자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좋은 자세는 신경이 편안하게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다음은 순환계예요. 이 심장과 혈관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죠. 이 심장은요, 하루에 약 10만 번 박동하면서 7,000리터의 피를 펌핑합니다. 정말 엄청난 일꾼이죠. 이 혈관은 동맥, 정맥, 모세혈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동맥은요, 산소가 풍부한 피를 심장에서 온몸으로 보내는 고속도로예요. 압력이 높고 벽이 두껍고 탄력적이거든요. 정맥은 산소를 다 쓴 피를요,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길입니다. 이 동맥보다는 압력이 낮고요, 판막이라는 장치가 있어서요, 피가 거꾸로 흐르지 않게 해줘요. 이 모세혈관은 머리카락보다 가는 아주 작은 혈관이에요. 여기서 산소와 영양분이 세포로 전달이 되고 노폐물이 수거되는 거죠. 순환이 잘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을 해져서요, 쉽게 피로해지고 통증이 생겨요. 부종도 이제 순환 문제인데요. 정맥이나 림프관이 막히면 체액이 조직에 쌓이면서 붓는 거거든요. 재활치료에서 마사지나 운동을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순환 개선이에요. 이 근육을 움직이면은 주변 혈관이 자극을 받아서 혈류가 증가를 해요. 특히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앉아만 있으면 하체 순환이 나빠져서 다리가 붓고 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앉아 있을 때는 가끔 일어나서 걷거나 발목을 돌려주는 게 좋아요. 온찜질도 순환을 도와요. 따뜻한 열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를 증가시키거든요. 반대로 냉찜질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염증과 부종을 줄여줘요. 급성 부상 직후에는요, 냉찜질이, 만성 통증에는요, 온찜질이 좋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순환이 좋아지면요, 회복도 빨라지는데요. 손상된 조직에 영양분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고 노폐물이 빨리 제거되니까요. 이 호흡계는 폐와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시스템이죠. 이 호흡이 재활치료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관계가 엄청 깊어요. 정말 중요하고요. 우선 호흡 패턴이 이 자세에 영향을 줍니다. 잘못된 호흡을 하면 목과 어깨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가슴으로만 얕게 호흡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목의 보조 호흡근들이 과하게 일을 하면서 목과 어깨가 뭉치게 돼요. 복식 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제대로 일하면서 목과 어깨가 편안해집니다. 게다가 더 많은 산소를 들이마실 수 있어서 근육의 피로도 줄어들고요. 운동할 때도 호흡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제대로 호흡을 하지 않으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거나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나중에 운동 방법을 배울 때 호흡법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냥 숨 쉬는 건데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신경 써주세요. 이 코어 근육을 강화할 때도요, 호흡이 핵심입니다. 숨을 내쉴 때 복부의 근육이 수축하면서 척추를 안정화시키거든요. 림프계는 혈관계와 비슷하지만 다른 시스템이에요. 림프관과 림프절로 이루어져 있죠. 이 림프관은 조직에 쌓인 노폐물과 여분의 체액을 수거를 해서 정맥으로 돌려보내요. 마치 하수 시스템 같은 거예요. 림프절은 림프관 중간중간에 있는 거름망이에요. 여기서 세균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유해 물질을 걸러내거든요. 목이나 겨드랑이 그리고 사타구니에 만져지는 멍울 같은 게 바로 림프절인데요. 감기 걸렸을 때 목 옆이 붓는 거는 이 림프절이 세균과 싸우느라 부은 거예요. 이 림프 순환이 잘 안 되면요,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수술 후나 오래 안 움직이면요, 이 림프 순환이 나빠져서 붓기가 쉬워요. 재활 마사지나 스트레칭이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림프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림프계에는 심장 같은 펌프가 없어요. 그래서 근육 운동과 호흡이 림프를 순환시키는 주된 방법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림프가 고여서 독소가 쌓이고 이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내분비계와 이제 소화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내분비계는요, 호르몬을 분비하는 시스템이에요. 호르몬은 몸의 여러 기능을 조절하는 화학 전령이죠. 이것도 재활이랑 관계 있어요 라고 생각했을 텐데 관계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게 되면 근육이 긴장하고 염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만성 통증 환자분들이 이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성장 호르몬은 조직 회복에 중요하고요. 이 깊은 수면 중에 많이 분비가 되는데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회복이 느려지는 거죠. 이 갑상선 호르몬이 이상하면 근육 약화나 관절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원인 모를 통증이 계속되면 호르몬 검사도 해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소화계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영양 흡수가 제대로 안 되면 근육과 뼈가 약해지거든요. 특히 칼슘, 바이타민 D, 단백질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요, 골다공증이나 근육 약화가 올 수가 있어요. 만성 염증성 장 질환이 있으면요, 관절염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몸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활 치료를 할 때 운동과 치료뿐만이 아니라 식습관,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각각의 신체 계통을 따로따로 봤는데요. 사실 우리 몸에서는요, 이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계단을 오르는 단순한 동작 하나에도요, 모든 시스템이 동원이 되거든요. 먼저 뇌에서 계단을 오르자라는 결정을 먼저 내려요. 그 다음에 신경계가 일하는 겁니다. 신경이 다리 근육에 신호를 보내서 수축을 시키고요. 이게 바로 근육계의 역할이에요. 근육이 다리의 뼈를 당기면서 관절이 움직이게 되고 골격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때 근육은 더 많은 산소와 에너지가 필요해서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됩니다. 이제 순환계가 바빠지는 거죠.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호흡도 빨라져요. 호흡계가 활발해지는 거예요. 이 노폐물이 생기면 림프계가 이를 수거하고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소화계에서 영양분을 공급해요. 이 모든 과정을 호르몬이 조절하고 최적화해요. 내분비계가 총괄하는 거죠. 단순히 계단 오르는 것 하나에 이렇게 복잡한 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부위에도 영향을 미쳐요. 발목을 다치면 걸음걸이가 변하고요. 그러면 무릎과 엉덩이, 허리까지 부담이 가면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목이 앞으로 나오는 거북목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어깨 근육이 긴장하고요. 심하면 이 팔이 저리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로 근육이 긴장을 하면요,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그러면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져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겨요. 변비가 있으면 복부의 압력이 높아져서 허리 통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되게 의외죠. 이런 연결고리를 이해하면요, 왜 어깨 치료하는데 자세와 호흡까지 신경 써야 하나라는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좋은 재활치료는 아픈 부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요.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발목과 엉덩이, 심지어 코어 근육까지 함께 평가하고 개선을 해야 해요. 생활 습관도 중요하고요.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잘못된 자세로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다시 아플 수밖에 없어요. 식습관, 그리고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 이 모든 게 재활의 일부예요.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은 단순히 어디가 아플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넘어서요, 왜 아프지? 그리고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강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몸은요,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에요. 수많은 부품들이 완벽하게 협력을 하면서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해줍니다.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존중을 하면서요, 잘 돌봐주는 게 이 재활치료의 본질이에요. 자, 오늘 몸의 신체 계통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골격계,
근육계, 그리고 신경계, 순환계부터 호흡계, 림프계까지 이 각각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서로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셨죠? 이 기초 지식이 앞으로 배울 모든 내용의 토대가 될 겁니다. 어깨가 아플 때 아니면 무릎이 시큰거릴 때요. 이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 이 근육이 저 뼈를 당기고 있구나. 이 신경이 눌렸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다음 강의에서는요,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이 통증이 정확히 뭔지 또는 이 통증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를 함께 배워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